이스라엘 기술력의 끝판왕, 단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철의 지붕,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주변국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수차례 발발한 중동 전쟁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1000년 가까이 사라진 민족이 갑자기 들어와 나라를 세워버렸으니 주변국들이 달갑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이가 매우 좋지 않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가자 지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향해 폭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2000년부터 10년간 무려 8천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하마스는 특히 1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향해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장단체는 하마스뿐만이 아닙니다. 2006년 한 해 동안만 4천여 발의 폭탄을 발사한 무장단체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국민 44명이 사망했고 무려 25만 명 이상이 공격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언제나 공격 위험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무장단체에 맞설 효과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수뇌부에선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먼저 위험의 원인인 무장단체를 제거해 피해를 예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폭격에 대비한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을 바탕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의견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단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고, 패트리어트의 정확도도 당시는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패트리어트를 직접 만든 미국조차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렇게 원점을 타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었는데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국방안보연구개발국 국장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주장하는 인물인 다니엘 골드가 취임한 것입니다. 다니엘 골드는 어차피 원점을 타격해도 무장단체는 끊임없이 나오니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려면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국장의 추진력으로 2007년 아이언돔 근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발에는 국방안보연구개발국과 이스라엘의 방위산업체인 라파엘사가 참여했습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동 바닥에서 반세기를 버티며 갈고 닦은 엄청난 기술력과 미국의 엄청난 자본이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결국 개발에 성공하죠. 아이언돔은 2009년에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이후 이스라엘 공군 소속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 포격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베에르셰바에 실전 배치되었죠. 아이언돔의 재원을 살펴봅시다. 먼저 아이언돔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인 티미르 요격 미사일은 길이가 3m이며 중량은 90kg입니다. 방어 가능 범위는 4에서 70km이며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2.2에 달합니다.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은 근접 전파 신관 방식인데요. 목표물이 전방을 향해 전파를 쏘고 전파가 물체에 맞고 반사되면 터지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목표에 닿지 않아도 터지므로 요격 확률이 높아지죠. 아이언돔은 레이더 하나와 3-4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하나의 세트인데요. 발사기당 미사일 수는 20발이며 레이더는 엘타 시스템사의 ELM-2084입니다. 요격 가능한 최대 높이는 10km이죠. 아이언돔은 적이 언제 어디서 공격을 가하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이런 특징은 중동에 매우 적합한데요. 우선 분쟁이 많은 중동 지역은 작은 사건도 큰 전쟁의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격을 받으면 보복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너무 부담스러웠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확실히 보복하기도 망설여졌고 미온 대응하면 더 많은 도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피해가 줄어들어 반드시 보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덕분에 좀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살필 여유가 생겼죠. 그럼 아이언돔의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아이언돔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 등을 탐지하는 ELM-2084 레이더, 그리고 레이더가 적의 공격을 탐지하면 미사일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전장 관리 및 무기 통제 체계 BMC, 마지막으로 미사일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먼저 ELM-2084 레이더가 적의 공격을 탐지하면 곧바로 무기 통제 체계인 BMC가 목표의 비행 경로와 예상 타격 지점을 분석하죠. 그럼 미사일 발사 장치는 계산된 충돌 지점을 향해 타미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특히 아이언돔은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만 늦어도 피해가 막심해지죠. 따라서 굉장히 빠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언돔은 다른 요격 시스템과 많은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언돔이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떨어지는 포탄은 빠르게 요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떨어져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기에 놔두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요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목표당 미사일을 2발씩 발사하는데요. 이러면 요격률을 높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손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격의 성공에 자국민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사실 아이언돔은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를 보면 한 발에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값비싼 미사일이지만 아이언돔은 패트리어트 가격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포대 하나당 5천만 달러이고 미사일은 한 발당 4만 달러인데 하나로 환산하면 약 550억 원과 4,400만 원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목숨값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아이언돔은 2010년에 10개의 포대가 배치되며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었는데요. 아이언돔의 첫 실전 경험은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3월, 이스라엘은 한 달 동안 무려 300발 이상의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때 아이언돔은 71차례나 요격을 시도했고 그중 56회나 요격에 성공합니다. 어찌 보면 300발 중 56발만 요격에 성공했다는 것은 요격률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장단체가 가진 로켓들은 명중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300발 중 무려 120여 발이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떨어져 버렸죠. 아이언돔은 빠르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주요 지역에 떨어질 로켓만을 요격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로켓을 요격하진 못해 2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후 가자 겨울전쟁에서도 수백 발의 로켓과 포탄이 이스라엘을 향했지만 민간인 4명만 피해를 입었죠. 이후 아이언돔의 요격률을 계산해보니 무려 85%에 달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방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장단체는 지치지 않았는데요. 2014년에 발발한 가자 여름전쟁 당시 무장단체 하마스는 아무리 잘 막아도 물량에는 장사 없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50일간 4,5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언돔은 90%의 로켓을 요격했는데요. 물론 모든 로켓 중 90%는 아니고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 로켓 90%를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이언돔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이외에도 굉장히 견고한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총 3겹의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먼저 40에서 60km의 고고도의 높이를 방어하는 에로우, 에로우가 요격에 실패할 경우 15에서 30km까지의 높이를 방어하는 다비드 슬링, 마지막으로 10km의 저고도를 방어하는 아이언돔입니다. 이렇듯 촘촘한 방공망으로 탄도미사일부터 박격포까지 하늘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죠. 이런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많은 나라가 부러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단단한 방공망을 꼭 구축해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수백 문의 장사정포와 로켓, 미사일 등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중 다수가 서울을 정조준하고 있죠.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 북의 사정권 내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을 본받아 방공망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한국형 아이언돔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배치되면 우리나라의 방공망 또한 굉장히 단단해지겠죠.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부터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까지 거의 모든 위협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 미국도 아이언돔에 관심이 많은데요. 원래 아이언돔을 개발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이 개발에 착수하니 수년간 수억 달러를 투자하며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시온사까지 미사일 생산에 참여해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더 견고한 방공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늘을 든든히 지켜주는 철의 지붕, 아이언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